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친자 관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친자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친권의 행사와 내용과 행사,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언과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자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 교과서 128쪽, 그리고 학습지 10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자 관계의 의미는 뭐냐면은 친은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친은 부모를 의미하는 거죠. 자는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에는 크게 보면은 친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습니다. 친생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친생자도 또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혼인 중의 자녀와 그 다음에 혼인 외 출생한 자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양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입양된 어, 일반 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친양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어,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에 출생한 혈연 관계의 자녀가 친생자인데, 자,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이게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겠고,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혼인 외,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한 사람인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아버지한테 자기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지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양자의 경우에는 혈연 관계는 없으나 입양 절차를 통해 입양한 자녀를 얘기하고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재산 상속 및 부양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입양된 사람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친부모의 성을 그대로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법률적인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에 비해서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뭐냐면은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라는 거, 친양자 제도는. 그래서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특별한 경우, 다시 말하면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갑과 갑의 어머니 사이에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어떻게 된가요? 그죠? 종료된다. 그래서 친족 관계가 종료되니까 원래 친부모로부터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하겠죠. 자, 이게 바로 친양자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기존의 일반 입양 제도에서는 양자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성과 본이 바뀔 수가 없었죠. 이에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의 가능성을 없애고, 그러니까 양 아버지와 본인이 성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친양자 제도다. 그래서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지 된다는 점. 이런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점. 그다음에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면적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친양자 제도는. 그다음에 종전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거. 이게 바로 친양자 제도가 일반 양자 제도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9쪽에 나와 있네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적은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양의 권리와 의무. 여기 친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다 내포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 어떤 잠잘 자리라든지 생활할 공간을 지정할 수 있죠. 거소 지정권이 있고 징계권이 있고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하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해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해 준다. 그래서 부모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그러니까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권 상실의 사유가 좀 더 자세히 여기 나와 있네요. 부 또는 모의 친권 남용이 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됩니다. 현저한 비행이 있을 경우, 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생활이라든지 상습 도박 이런 것도 다 친권 상실의 그런 사유가 되고,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방불명, 실종이 되었다든지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구치소에 복역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그쵸, 바로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요건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에 규정한 요건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 증서에 의한 거, 공정 증서. 자, 어떤 법률적인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한 공정 증서에 의한 거, 녹음, 비밀 증서, 구수에 의한 유언 이렇게 있는데 각각 다 법에 이런 유언의 방법을 민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친권 행사 인정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가와 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미취학 초등학생을 부적절하게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사례가 확인되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온라인 카페가 자연 치유를 표방하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례들. 자, 제시된 사례에서 부모의 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가와 나 모두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므로 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 자연인, 여기 피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 여기서 타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고 피상속인, 상속을 주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채무도 상속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상속은 유언 상속이 있고, 그 다음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속으로 가는 거죠. 이게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이 2순위가 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언, 근데 법에 정해진 그런 상속,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 상속을 주는 사람의 유산이 특정인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 및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언 상속이 1순위지만은 이 법정 상속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엉뚱한 곳에 다 유언을 통해서 상속하게 되면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보통 배우자나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어, 절반, 그 나머지는 3분의 1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법에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 순위를 보면은 1순위는 누굴까요? 1순위는 당연히 직계 비속 자녀들이 되겠죠. 자녀들이. 그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순위는 그러니까 직계 비속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으면은 직계 존속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은 3순위로 형제 자매. 그다음에 4순위로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의 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부분은 균등하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는 상속을 주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에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데, 자, 이 배우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그쵸, 바로 50%, 1.5배를 받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 받는다는 거, 상속을. 자, 이게 바로 법정 상속에 의한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상속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